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2일 화요일 아침 8시 39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젯밤 중요한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급락했다라고 볼 수도 있긴 있는데 요즘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딱히 저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지는 않을게요. 요즘 3% 4% 급락이 비교적 일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걸 갖다 호들갑을 떨기는 어렵고요. 그냥 조금 빠진 겁니다. 저건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하자면은, 어제 밤 같은 경우는 S&P가 3900이라는 자리를 3거래일 동안 넘지 못한 그런 날이 되는 거고요. 제가 일단 경험상으로는 기술적으로 지수가 3거래일 동안 못 가면은 일단은 완전 가던 방향을 멈추고 꺾일 수도 있는, 지금 상승하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미국 증시가 6월 17일부터 상승하고 있었는데 이 상승세가 이제 완전히 멈췄다, 뭐 일단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난번 같은 경우 6월 28일 날 같은 경우도 여기서 3거래일 동안 가다가 멈추니까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같은 거죠. 3거래일 동안 가다 멈췄다, 이제 아래쪽으로 꺾일 수도 있는 거죠. 이쯤 해놨으면 오늘 밤에는 이제 하락이 좀 자연스러운 날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하락이 자연스럽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는 오늘 밤 당장 폭락합니다가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상승을 멈춰놨고 매물을 쌓아놨으니 오늘 밤에 어딘가를 붕괴시키기만 하면, 하락의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어딘가 붕괴시키기만 하면 이제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당장 오늘 밤 폭락한다는 건 아니니까 그 말 표현을 좀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밤에 실제로 상승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오늘 밤에 상승하면 또다시 하락 포지션은, 또다시 하방 포지션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밤에 상승하면 이 아래쪽으로 가야 될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상승해 버린 거기 때문에 가야 될 때를 놓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방향성,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하락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여부를 미국장 오늘 밤에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의미가 조금 더 커지는 게, 지난번 자리에서, 지난번 고점 자리를 넘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또다시 하나의 저항 덩어리를 만든 거기 때문에 3900에서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쌍고점을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이런 자리에서 쌍고점을 만들어낸다라면 앞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거니까요. 그죠? 기술적으로 중요한 거죠. 쌍고점 패턴요. 미국 증시 만약에 어젯밤 쌍고점 패턴을 완성한 것이라면, 여기 고점, 여기 고점, 고점이 낮아졌습니다. 여기 고점이 한 3950 됐고요. 이번에 여기 고점이 3922니까 고점이 확연히 낮아지는 거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징후가 나타난다라면은 다음번에 이 전저점이 장차 붕괴될 가능성, 이런 걸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고점의 높이, 한국 증시에서도 저 고점의 높이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리는데, 미국 증시에서도 저런 부분 잘 보시긴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야기한 부분은 나스닥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숫자만 달라질 뿐이죠. 숫자가 12,830, 12,200이라는 자리죠. 12,200이라는 자리로 3,900이라는 숫자가 12,200이라는 숫자로 바뀔 뿐이지 의미는 같습니다. 직전 고점 자리, 이 고점 자리가 12,260이었는데 이번엔 12,210이니까 많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 또 그리고 오늘 밤 이 하락의 준비를 맞춰 놨다는 거. 이제 아래쪽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젯밤 같은 경우, 그래서 가만 보시면 이 빅스가 27을 완전히 돌파한 척하고 그러진 않았는데요. 그게 이제 어딘가를 붕괴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 증시가 이제 완전히 와장창창 아래쪽으로, 이 지금은 반등을 멈춰놨다, 아래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진짜 아래쪽으로 갈 거라면 요 날의 시가를 붕괴시켜야 되거든요. 7월 7일 날 시가요. 3850짜리 이런 자리 붕괴시켜주면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쏟아지면서 빅스가 치솟을 수 있는 거죠. 빅스가 치솟을 수 있는 건데 어젯밤에 그런 자리를 붕괴시키진 않았으니까 빅스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이 7월 7일 날의 시가 자리가 11,900 정도 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시원하게 붕괴시켜야 변동성 지수가 치솟고 시장이 급락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저 자리를 시원하게 붕괴시킨 건 아닙니다. 턱걸이로 탁 걸쳐 있는 기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하락이다 이런 이야기 하기는 좀 뭐한 거죠. 네. 다들 어젯밤은 어딘가 하락의 준비를 맞춰놨다, 저항을 3거래일 동안 확인했고 쌍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쌍고점이 형성되면서 장차 전저점 자리를 붕괴시키고 계속 하락 추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도로
기술적으로 그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은 딱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빅스까지를 좀 먼저 살펴보고 이슈를 좀 점검할까 하는데요. 예, 빅스 지수를 보시면 어젯밤에 갭 상승을 출발을 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버텨줬어요. 그래서 27자리를 안타깝게 조금 모자란 상태에서 저항만 확인하고 말았는데, 그죠?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라고요. 27자리 여기 있거든요. 여기를 돌파한착 해야 이제 시장이 더 급락하고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가는 건데, 여기 저항에 걸린 거죠. 여기 저항에 걸려서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7월 7일 날의 시가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붕괴시키게 된다면은 미국 증시는 이 빅스가 크게 치솟으면서 본격적으로 좀 다시 좀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잘 봐야 되겠죠. 27이란 자리 지금 저항 하루 못 넘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넘어가면은 다시 또 빅스가 살아날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거 잘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증시에서 이제 좀 더 해야 될 말 있자면 일단은 뭐 반도체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죠? 반도체 지수도 어딘가에서 3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기 있는 자리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요 날의 종가가 중요한데 이날의 종가를 다시 붕괴시킴으로 인해서 다시 하락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어딘가 저항을 확인했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증시에 일단 오늘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 일단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젯밤 이슈들을 좀 살펴볼 건데,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기업 실적 경계감이라고 하고 있고요. 침체 우려 지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업 실적 하면은 기대감이었는데 말이 언젠가부터 경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큼 주식시장이, 금융시장이 겨울로 왔다라는 신호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기업 실적들이 발표가 슬슬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이번 주 한 후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 여기 보시면 그 JP 모건이라든가 모건 스탠리라든가 뭐 하는 이런 금융주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어떤 실적 발표 시즌에 뭐 그런 게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웰스파고 은행이죠. 뭐 시티그룹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슬슬 이제 기업 실적 발표 시즌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실적 경계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업 실적 발표되면 뭐 시장이 하방경 직성 보이거나 오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라고 하면 지금은 지금은 금융주가 아니고요. 이 IT 빅테크가 중요하겠죠. 나스닥 기업들요. 그 친구들은 이제 7월 말에 어떤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 특별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7월 말에 중요한 이벤트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모습이고, 그 경기 침체 우려 지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젯밤에 이제 이런 뉴스들이 경기 침체 우려를 또다시 자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경제 지표가 딱히 발표가 된 건 아니고 뉴욕 연은에서 조사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요게 6.8이 나와서 요게 좀 시장에 충격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뭐 미국인들의 어떤 뭐 미국인들의 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뭐 나타내는 숫자라고 하는데, 뭐 경제 심리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하는데, 앞으로 물가는 오를 건데 일자리 사정은 안 좋아질 거다, 뭐 요런 인식이 이 숫자로 드러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어젯밤에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 때문에 와, 이거 경기는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심각하다, 요런 분위기가 어젯밤에 퍼진 것이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라는 표현을 쓴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금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물론 좀 전에도 금리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이 장단기 금리차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저런 이야기 나오기도 한 건데요. 보시면은 이 장단기 금리차가 전저점 부근까지 바싹 내려와서요. 어젯밤에도 급락을 하면서 바싹 내려왔습니다. 어젯밤에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긴 했는데 2년물 국채금리도 하락을 하긴 했는데 10년물 금리가 훨씬 많이 빠졌거든요. 2년물은 조금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급속히 축소가 되면서, 이거 장단기 금리차 축소라는 게 의미하는 게 경기 침체를 뭐 예상하는 신호다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100% 확률로 이게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경기 침체를 예, 정확하게 맞췄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100%의 확률로. 근데 이 자리 뭐 전저점 자리인데 이런 자리까지 급속하게 내려오니까 야, 이거 장단기 금리차 역전된 게 장난이 아니고 진짜였구나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다시 한번 퍼지면서 저런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솔직히 약간 의외였어요. 이런 자리 지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까지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일단 지키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장단기 금리차는 더욱 축소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물론 근데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축소되어 있을 수는 없죠. 언젠가 정상으로 반드시 튀어오릅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10년 돈 빌리는 거하고 2년 돈 빌리는 거하고 이게 금리를 따져봤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 돌아오긴 돌아옵니다. 근데 이런 게 보여주는 게 그만큼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금융시장이, 채권시장이 이상하다라는 그런 증거이긴 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점들이 어떤 그 경기 침체 우려를 계속해서 불러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증시 분위기가, 금융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면은 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죠. 지금 자칫하면 금리도 저는 일단 계속 아직까지는 우상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칫하면 지금 금리도 여기 어딘가에서 한 번 고점, 두 번 고점, 세 번 고점 만들고 바로 또다시 지금 추세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젯밤 이거 하루 하락 가지고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긴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심상치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자리를 빨리 넘어가야 된다고요. 여기는 이 파란 선을 빨리 넘어가야 이게 우상향하고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닿지도 않고 밀렸다라는 거는 일단 그죠. 장차 이 힘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삼산 가능성이 지금 일단 삼산 파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잘 보셔야 되겠고 어젯밤에 왜 이게 하락을 했냐 금리가 긴축 우려가 낮잖아요. 어젯밤에 보시면 월가에서 기대 인플레가 높아가지고 이제 이번 7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무려 1%나 올라갈 수 있다라는 100bp 인상할 수 있다라는 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을 한 거잖아요. 금리가 안전자산 선호일 가능성이 좀 있겠죠. 안전자산 선호. 어젯밤 금융시장 분위기 더러웠으니까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일부 나타난 것이 아니냐 혹은 경기 침체 우려가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애매하죠. 기준금리는 올라갈라 그래서 단기금리는 비교적 강한데 이 장기금리가 이런 식으로 뭐 어떤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안전자산 선호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급락하고 있다는 거. 지금 시장 상황이 분명히 녹록지는 않습니다. 이게 증시가 이 주식시장이 제대로 상승하기에는 조건들이 조금씩 좀 안 맞아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죠.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빠졌어요. 그죠? 어젯밤 보시면은 1.06%밖에 안 빠졌으니까 이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좀 많이 축소가 된 거겠죠. 단기 금리는 계속 올라갈 예정이니까 기준금리 100bp 인상 이야기도 나오니까 이렇게 강한 거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2, 3% 가까이 빠진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장단기 금리차 줄어들고 이러면서 침체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00bp 인상 가능성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쯤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제 이번 주에 있는 한국은행의 금통위, 한미 기준금리 차이 이런 것들 생각해봐야 되겠고요. 미국과 중국의 이 금리 차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참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죠? 예, 긴축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지나친 긴축이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냥 시장에 먹구름이 잔뜩 낀 상황입니다. 시장의 어떤 우호적인 조건들이 일단 잘 보이지 않아요. 물론 이제 어제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시장의 반등 흐름을 좀 이어가긴 했지만 갑작스럽게 그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침체될 수도 있다는 거.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 언제든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 중요한 저항 자리예요. 중요한 저항 자리에서 중요한 날에 저런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시장이 저런 반응을 보여준 겁니다. 하여튼 이 세상에 우연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락해야 될 자리에서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서든가 일단 하락 마감을 했으니까 우리 좀 잘 지켜봐야 되겠죠. 이 대응을 잘 하셔야 되겠죠. 솔직히 어제 밤 같은 경우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 하나만 좀 더 하자면요. S&P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가 어제 분봉에서 보시면 원웨이 하락을 한 거예요. 원웨이 하락.
원웨이 하락을 한 건데, 이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자리, 요 정도 자리, 한 시장이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이 갭 하락한 걸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통상적으로 계속 빠질 가능성이 높긴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였다면, 어젯밤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였다면은 아마 요런 자리에서 반등을 살짝 시도할 때 요런 자리에서 하방 포지션을 한 숟가락 정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젯밤에 하셨다면, 어젯밤에 뭔가 이제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셨다면은, 뭔가 투자를 하셨다면은, 매매를 하셨다면은 뭐 잘 하신 분, 혹은 조금 더 위험을 좀 많이 감수하신 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어제 밤에 아무것도 안 하셨어도 뭐 그다지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제 이제 싸움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어제 저기가 저항이고 3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켰어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오늘 밤부터 미국 증시 이 음봉을 믿고 어제의 하락을 믿고 오늘 밤부터 움직여도 늦지는 않습니다. 왜냐? 어젯밤에 하락을 멈췄다는 신호가 나온 거니까 신호등 불 들어오고 움직이는 게 맞잖아요. 원래는요. 어제 뭔가 하신 분들은 약간 예측해서 하신 분들인데 그게 이제 잘 풀린 케이스일 거고,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여기서 숏 포지션 잡거나 주식 매도하신 분들은, 그죠? 어젯밤에 움직이셨다면 위험을 감수했지만 잘하신 게 된 거고, 오늘 밤에 근데 이제 진짜 잘했는지 확인이 좀 한 번 더 들어갈 거고요. 안전하게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밤 어제의 하락을 믿고 오늘 밤 하락할 거야 라고 예상하고 또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전략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상승을 멈춰놨습니다. 반등을 멈춰놨으니까 잘들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움직여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또 기술적으로 중요하다, 과연 하락해야 될 자리에서 하락할 수 있는지 여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 달러 인덱스 놓쳤네요, 그죠? 달러 인덱스는 어젯밤 급등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또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안전자산 선호의 의미도 있을 거고요. 또 그리고 미국의 100bp 기준금리 인상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달러가 강한 이유도 있을 거고요.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들 지금 달러는 무조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달러가 내려올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달러가 지금 내려오고 싶으면 뭐 유럽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아니면 유럽이 엄청나게 긴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둘 다 아니죠. 예. 그리고 시장 분위기라도 좋아서 안전자산 선호가 좀 내려오든가 해야 되는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까 달러가 내려오긴 더 힘들어. 예, 저는 달러가 내려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코스피 하락 배팅, 뭐 미국 증시 하락 배팅 이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솔직히 증시는 약간 뭐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제가 확신을 가지고 보는 지표는 달러입니다. 달러가 내려올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거 하나 믿고 지금까지 계속 움직였습니다. 작년 6월쯤부터 해서 이 미국이 연준에서 긴축한다는 이야기를 살짝 하긴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치솟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한국 코스피는 꼬꾸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환율의 움직임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전 지금까지 사실 계속 제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렇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아무튼 달러 인덱스는 어젯밤에도 상승을 했는데,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저항이 없다고요. 저항이 없어. 여기가 여기 월봉입니다. 월봉. 이 자리가 직전 고점이었는데 이 자리를 넘어서니까, 물론 여기 매물대가 있죠. 매물대가 있는데 사실상 신고가의 영역이라고요. 여기는 2002년에 만들어놨던 자리이기 때문에 20년 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저항으로서의 당장 강력한 역할은 하지 못하고 사실상 신고가 영역이라고요. 그러니까 달러의 상승은 이제 앞으로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보셔야 될 달러의 움직임 중에 하나가, 이제 언젠가부터 보시면요, 기울기가 예전에 여기 쌍바닥 만들 때 보세요. 쌍바닥 만들 때 기울기 이렇게 올라갔죠. 저점과 저점 연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 지금 요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요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요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 상승의 기울기가 자꾸자꾸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상승이 가팔라질 수도 있고, 달러 강세 속도가 이 한국 증시에 더욱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달러의 움직임만 봐도 오늘 한국 증시는 일단 좋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한국 증시가 바로 코스피가 선물 300을 붕괴시키고 폭락한다, 아직도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분위기 안 좋겠지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좀 살펴봤고요. 어젯밤 경제지표 발표는 특별한 거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일단은 수요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그 물가지표들이 중요합니다. 요거 코어 CPI하고 그 다음날 발표된 PPI가 중요해요. 요것들, 이게 수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일단 요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발표 전에 좀 먼저 빠지긴 한 거예요. 경제 지표 이런 거 이따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이 넘어가기 전에 뭐 요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탈리아에도 가스 공급을 뭐 일부 줄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러시아가 이런 점들 그죠? 이런 점들도 계속 어쨌든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어젯밤 증시 하락에 영향을 일부 줬을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그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보시면 분위기 안 좋았죠. 결과적으로 낙폭을 더 키우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뭐 독일 증시 0.8% 하락하더니 1.4% 하락해서 이렇게 끝나고 있죠. 계속 하락 추세 진행 중이에요.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뭐 푸틴 같은 경우죠. 어쨌든 계속 러시아 이야기인데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렇게 다시 불붙는지 하여튼 이런저런 립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올라라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보셔야 될 게 국제유가 같은 경우 지금 저렇게 푸틴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일단 맥이 꺾였어요. 얘가 상승할 거면 빨리 104달러를 돌파한 척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일단 104달러에서 어제까지 계속 저항을 의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못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전 일단 아직까지 혼조세라고 볼 겁니다. 95, 104달러, 95에서 104달러까지 일단 박스권으로 볼 거고요. 박스권 붕괴되면 95달러 붕괴되면 이제 본격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이건 푸틴이 뭐라고 해도 이제 시장의 의지가 아래쪽으로 돌아선 거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계속 하락한다고 볼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국제유가는 95달러 지키고 있고 104달러는 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혼조한 구간으로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큰 추세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꺾인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꺾인 건 아니고 아직까지 더 상승할 수 있긴 있는데 근데 104달러를 넘어가야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혼조하다라고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계속 죽고 있어요. 아직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함부로 매수 잡으시면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세가 확인된 다음에 해야 되겠죠.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본격적인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난 이후에야 골드가 좀 힘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골드가 힘쓰긴 어려워 보인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래서 미국 증시를 일부 살펴봤습니다. 다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 이야기 할 건데요. 한국 증시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한국 증시가 바로 선물 300을 붕괴시키고 뭐 어제 미국이 폭락했다고 야 미국이 1% 폭락했으니까 나스닥이 2% 폭락했으니까 한국 증시도 한 2, 3% 빠져야 되지 않겠냐? 아닙니다. 그죠? 지금 아직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계속 최근에 움직임이 어땠냐면 이 미국의 변동성이 커요. 한국은 변동성이 작아요. 변동성 지수들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V코스피인데 변동성인데 23이에요. 코스피 변동성은 23부근이에요. 근데 미국 증시 코스피는 미국 S&P 변동성은 27 정도 되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지금은 그게 지금 자연스러운 모습이 됐다고요. 미국 증시는 변동성이 원래 크고요. 한국 증시는 계속 계단식 하락 해가지고 변동성이 좀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지금 한국 증시가 변동성이 작다고 저게 증시에 좋은 거다 그건 아니에요. 차라리 팍팍 폭락을 해서 하락 에너지가 소진돼 버리는 게 차라리 지금은 이 주식 들고 계신 분이나 지수 상승을 바라시는 분들께 그게 나은데 이렇게 짜불짜불 평안하게 움직여 버리면 계속 시장 더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미국 증시가 1, 2% 빠졌는데 한국 증시는 맨날 0.5%, 0.3% 움직인다 답답하다 그러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다 각각의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여튼 한국 증시는 저변동성이 지금 기본이고 더군다나 지금 만기주기 때문에 옵션 만기주기 때문에 함부로 변동성이 커지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박을 기대하시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매물대가 많아서 대박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306이란 자리도 지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붕괴시켜야 또 아래로 어떻게 하는 거니까 저런 자리들 지지력을 훼손하기 전까지는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 306 붕괴된다 하더라도 300이 정말 중요한 자리라 하여튼 움직임이 계속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박 꿈꾸시지 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걸 봐도 그렇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걸 봐도 지난번 박스권 자리였기 때문에 아직 매물대가 있는 상황이라 하여튼 그래요. 근데 아무튼 오늘 반등이나 이런 건 일단 쉽지는 않을 겁니다. 100bp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도 한국 증시의 굉장한 악재이고요. 또 그리고 침체 우려 이런 것도 당연히 악재이고요. 하여튼 악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한국은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면 쥐약인데 보시다시피 오늘 또다시 원달러 환율이 1111원, 12원 가까이 터치하면서 고점을 높이고 있죠. 너무나 잘 가고 있어요. 우상향이에요. 이거
예, 이거 뭐 한국 증시가 반등하기 쉽지가 않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뭐 다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 답답하실 수 있지만 계속해서 수익 누적시키는 습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요거 한국 증시 어떻게 됐어요? 지난 2거래일 동안 선물 312자리의 저항을 확인하고 아래쪽으로 밀려야 될 때 밀리고 있는 겁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위험 많이 감소하신 분들은 어제 하락에서 움직이셨을 수 있고, 어제 하락을 확인하고 오늘 움직이셔도 괜찮은 거고요. 그죠? 물론 아래 지지력들이 있기 때문에 살살 앞으로 이게 뭐 당장 폭락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조금씩 한국 증시는 변동성이 낮으니까 조금씩 뭐 분할해서 내 포지션을 만들어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일단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네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잘 하락하고 있죠. 그죠? 예, 특별히 뭐 드릴 말씀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저것 점검했어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